중요성이 있을까? 내가 현장 기술자로서 기술사적인 안목이 이제 있을 거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알아채는 거지. 예. 그래서 처리 및 미연에 방지한 경험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장에서 흙막이가 붕괴되어서 처리 대책을 하면 안 돼. 붕괴되기 전에 예측을 해서 방지 대책을 한 걸로 현장 사례는 작성하셔야 된다. 그죠? 아니면 저감 방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경력과 연륜이 있다는 어필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현장 소장님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 본사에서 압박 나가죠? 예, 돈 남겨오라고 그럽니다. 돈 냄새 풍길 수 있는 적당한 항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공기를 실시를 했는데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을 했다라는 현장 사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돈을 저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펑션, 기능이 되겠죠. 기능을 높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타임, 공기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사항을 보니까 요 네 가지 사항에서 요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 V2에 해당이 된다. Value Engineering이죠. 그래서 저희가 현장 사례는요, 결국은 V2랑 연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 거죠. 문제점 요인 같은 거, 문제점 형태, 타임은 돈이랑 상관이 있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진말을 예제를 한번 가져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8번째 대제목으로 결론해서 결론 안에 소가로로 1번, 2번, 그래서 소가로 1번의 현장 사례, 소가로 2번의 매진말, 이런 식으로 전환했어요. 합격할 때. 그리고 딱 이 형태를 조금 지켜주시면 돼요. 예. 맨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항상 뭐부터 해야 돼요? 기본을 알아야 돼요. 기본을. 예. 테니스 배워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골프 배워보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예. 치는 자세에 대한 기본을 배우죠. 예. 그런 다음에 본인한테 맞게끔 조금씩 변형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합격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제가 고안한 방법이거든요. 제발 한번 좀 따라서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개요부터 적습니다. 예. 그래서 땡땡 고속도로, 지명은 안 쓴다. 예. 양양 고속도로 그렇게 쓰면 안 돼요. 2-109 이런 건 쓰셔도 되죠. 앞에 지명을 안 썼으니까. 최대 사면고 48m, 연장 360m. 뭐 이런 거 이제 쓰고 싶은 이런 건 조금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 그랬더니 낙석이 발생했고 일부 교통 차단을 할 것 같대. 예상. 예상이라 쓰면 이제 밑에 방지 대책을 한다는 거고요. 차단이 됐대라고 예상이란 말을 안 썼으면은 처리 대책이 되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처리 대책은 안 좋다. 방지 대책은 좋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예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은 뭐였냐 그랬더니 편만 발달, 불연성면을 따라 평면 유형의 활동 발생, 그리고 대책은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고요. 이 오른쪽에는 이 대책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뭐가 중요한 사항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편만 발달, 불연성면, 평면 유형의 활동. 원평 쇄전이니까 평면 파괴가 이제 평면 유형의 활동이 되겠죠. 지금 이런 말들이 뭐예요? 우리가 기술사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공학적으로 기출 문제에 들어가는 단어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출제가 되는 단어들이다. 그럼 나는 그 단어들을 어디다 자꾸 쓰냐? 원인이나 문제점 이런 부분에다 자꾸 쓰십시오. 대책은요 본인이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 둘, 세 개를 썼어요. 세 개는 조금 많아요. 길면은 두 개.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글만 썼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실제적으로 만약에 오른쪽에다 이제 그림을 이쁘게 그릴 거예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림 안 쓰면 안 돼요. 현장 사례는 그림을 무조건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면 내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에 쇼크리트를 하고 소일 네일링을 이렇게 했다 라고 했을 때 답안지에다가는 간격이 어떻게 됩니다. 얘는 몇 미리짜리를 했습니다. 얘는 몇 메다짜리를 했습니다. 얘는 쇼크리트 두께가 얼마짜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가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간 현장 사례의 그림은 너 잘 모르면서 한 거지 라고 할 말이 없어요. 꼭 하십시오. 하셔야 돼요. 현장 사례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림이 들어가야 된다. 그림 안 들어가면 안 된다. 콘크리트 문제인데 현장 사례 쓰려고 하는데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아요. 콘크리트는 그래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없으면 그래프 같은 거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매진말입니다. 불연성명 똑같이 또 들어갔죠. 그죠?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예요. 계측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를 열고 이 가로에다가 어떤 것들이라든지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안정성 분석에는 평사투영법이래. 그죠? 한계평형 해석이 있고요. 불연성면의 방향과 충전물 상태 고려 후 안정성의 문제가 있다가 판단 시에는 그래서 방향, 충전물 상태 자꾸 뭘 들어가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야. 세세하게요. 풍화 파쇄 정도 및 계측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한계 평형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결국은 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언을 해주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술 제안서에 내가 앞으로 기술사 될 사람이니까 기술사처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사례는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고요. 항상 무엇으로 쓴다? 문, 원, 대라고만 쓰면 됩니다. 사람이 죽는 거를 내가 책임지고 고칠 수 있다. 사람이 안 죽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답안을 써줘야 그게 진정한 답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진말까지 우리가 봤고요.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들이 좀 여기까지는 똑같이 있죠. 그죠? 그래서 22줄 답안지에 쓸 경우에 대략 저렇게 결론을 쓰면 14줄에서 15줄 정도가 나와요. 현장 사례랑 매진말까지. 그래서 반 페이지나 아니면 한 페이지 미만으로 할애하는 것이 좋고요. 결론의 매진말과 현장 사례는 따로 소괄호 1, 소괄호 2 이렇게 써주는 게 좋겠죠. 본론 부분에 쓸 것이 조금밖에 없다면 현장 사례를 통한이라는 대제목을 꾸며서 자연스럽게 현장 사례와 접목해서 답안지를 쓰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세 번째 장에 예를 들어서 이제 6번째 대제목이라고 그럴게요. 뭐뭐의 계측 관리라고 이제 썼어요. 근데 계측 관리를 썼는데 한 6줄밖에 쓰고 쓸 게 없는 거야. 그래서 22줄 중에 6줄 쓰고요. 뭐 한 15줄을 써야 되는데 쓸 게 없어. 이런 데는 어떻게 쓰냐 그랬더니 현장 사례라고 딱히 쓰지 말고 현장 사례를 통한 긴급
공사, 방법 및 공법 활용,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대제목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대제목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뭘 뜻하냐 그랬더니 여기에다가 그냥 공법을 쓰고 공법을 설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돼요. 대제목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 내가 현장에서 이 공법을 했다. 그래서 이 공법을 설명하겠다.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러시면 됩니다. 처리 대책보다는 방치 대책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처리 대책은 쉽게 이야기하면 붕괴된 다음 실시하는 대책으로 기술자로서의 자질이 아니게 되겠죠. 시간이 없다거나 딱히 생각나는 부분이 없으면은 문제 본론이나 엑스트라로 써놓은 문제점, 원인, 대책들 중에서 경제적이나 품질적으로 가장 유리한 공법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쓰고 내가 해봤다는 식으로 쓰면 된다. 이게 7번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서술형 문제를요 쓸 거 아니에요. 3페이지로 3페이지로 쓸 건데 분명히 여기 본론 부분이나 이쪽 고려사항 뭐 이런 부분에 어떠한 내가 공법 내용을 쓴 게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쓴 게 있을 거야. 이것 중에 하나를 컨닝해요. 컨닝해서 여기다 현장 사례를 쓰는 거야. 이거에 대한 현장 사례 해봤다는 식으로 경제적 아니면 품질적 이게 가장 좋은 부분이 되겠죠. 경제적, 품질적인 것은 두 개를 합하면은 코스트랑 펑션이니까 VE, 밸류 엔지니어링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서술형 문제는 현장 사례를 적을 때 6개 중에 4문제 골라서 쓰는 거죠. 2문제 이상 작성하는 게 일반적으로 좋긴 합니다. 근데 4문제를 전부 다 쓰는 건 조금 비추를 해드리고요. 근데 하나도 안 썼어. 연계 썼어. 합격할 수 있어요. 두려움은 갖지 마십시오. 쓸 거 없을 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장 사례 참조 서적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인걸님 고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현장 실무자를 위한 지방공학 틀린 부분이 없는 책이에요. 정말 잘 쓰셨어요.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신 책이십니다. 제가 몇 번을 봐도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로 실무자로서 결론을 쓴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안에 이 책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무조건 얘는 오케이. 매우 전문가적인 내용인 것처럼 보여요. 몇 가지만 외우세요. 이거 뭐 한 50가지 이렇게 가져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책은 안에 다른 것들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결론에 쓸 말이 무엇이 있을까? 실무자가 결론처럼 쓴 게 있는데 그걸 한번 가져올까? 그런 거고요. 학회지를 보실 분들은 학회지를 보셔도 돼요. 근데 학회지에 보면 학회지도 뭐 1 여는 글 있고 2 뭐 이제 어떤 시험 하는 게 있고 뭐 3번 뭐 조사고 뭐 4번 뭐 본론을 되게 공학적으로 막 쓰고 하다가 뭐 7번에 기술적 재현이라든지 뭐 결론 이렇게 매진만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보세요. 학회지도. 요것만 봐.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게 없어. 보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이거를 보는 순간 공부를 하게 돼. 빠져들고. 왜 그래요? 아니 정규 강의 교재도 10번도 안 보면서 이걸 왜 보고 있냐고. 이걸 왜 공부하고 있냐고. 말도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자, 카페에 요 글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399에서 카페 네이버컴 프로11 ENG 3399 인천기술사학원 카페입니다.